정성입니다. 네, 이제부터 브로콜리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로콜리 팀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예진입니다. 저희 팀은 식품 쇼핑몰 인프라 설계 및 구축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최근 국내외로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빠른 확장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제 고객사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팀 두성호가 담당 역할인데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각 담당자가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각 솔루션을 제공한 담당자분들이 세부 솔루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개발 환경과 사용 도구입니다. 저희는 테라폼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쿠버네티스를 이용해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였고요. 고객사에서 요청한 AI 연회 서비스, CI/CD, 그리고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는 노션과 슬랙, 깃허브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솔루션인 테라폼을 이용한 인프라 설계 및 구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입니다. 고객은 웹소스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 반복 작업이나 Q&A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다고 했고, 또 인프라 구성을 직접 구성한 작업자가 아니면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쉽게 무서워하고 팀원 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했고, IAC 도구 중 하나인 테라폼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한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테라폼은 코드 하나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키면 자동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안전합니다. 코드이기 때문에 문서화가 용이하고 깃허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형상 관리도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테라폼을 이용해서 구성한 인프라 설계 구성도입니다. 먼저 독립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VPC를 생성하고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는 나트 인스턴트형 웨스턴 호스트를 구성했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EKS 클러스터, 노드그룹,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테라폼 백엔드 구성입니다. 테라폼은 TF 스테이트라는 상태 파일을 통해서 관리하는 리소스의 상태를 저장하고 밀고 오는데요. 협업할 시에는 이 TF 스테이트 파일을 각자 작업자가 모두 다른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인 S3 버킷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버전 관리도 하고 또 다이나모 DB를 통해서 동시에 수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테라폼 폴더 구성입니다. 테라폼은 한 폴더 단위로 모든 TF 파일을 대상으로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소스별로 좀 따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폴더를 나누어서 관리를 했고요. 또 가독성을 위해서 TF 파일도 분할을 하였습니다. 각 폴더별로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폴더 리소스 목록입니다. 먼저 구축 과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테라폼 백엔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S3 버킷을 생성하고 다이나모 DB를 생성하는 테라폼 코드를 작성하고 수행하였습니다. 시험 영상인데요. 코드를 작성하고 수행을 하면 S3 버킷과 다이나모 DB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두 가지 리소스를 활용해서 백엔드를 설정하실 건데요. 테라폼 백엔드로 버킷 경로와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지정해주면 해당 S3 버킷에 TF 스테이트 파일이 올라가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동시에 상태 파일 수정하려고 하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VPC를 구축했습니다. VPC, 인터넷 게이트웨이, 서브넷,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고 설정하는 테라폼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VPC와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서브넷이 생성되어 있고요. 또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추가되어서 외부와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라트 인스턴스를 구축했습니다. 라트 인스턴스와 또 필요한 보안 그룹 IAM 역할을 생성하고 적용을 했고요. 또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관련 코드를 작성 후에 실행을 하면 라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설정해 주었던 보안 그룹과 IAM 역할이 생성돼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생성된 라트 인스턴스 아이디를 참조해서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해 주었기 때문에
프라이빗 서버넷에 있는 모든 서버들은 마트 인스턴스를 경유해서 웹과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EKS 클러스터와 노드 그룹을 구축했습니다. 관련 IAM 몇 파일과 보안 그룹, 그리고 EKS 클러스터, 노드 그룹,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해당 코드를 작성하고 수행을 하면 EKS 클러스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컴퓨팅 탭을 확인하면 노드 그룹도 다 생성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보안 그룹이나 기타 설정들이 적용되어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잘 구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로 디플로이 버트와 서비스 생성도 구성을 하였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DNS 네이버 접속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인 클라우드 워치와 SNS를 연동한 슬랙 알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요구사항이 추가로 있었는데요. 새벽에 서버에 거부가 발생했는데 오토스케일이 직접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늦어졌는데 리소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고 슬랙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클라우드 워치와 SNS를 연동해서 슬랙으로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알림을 보내주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설계 구성도인데요. 클라우드 워치에서 대상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지정한 인접각 이상으로 발생을 하면 SNS로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SNS에서는 남다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정보 발생 내용을 슬래션으로 메시지를 발송해주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KMS를 이용해서 암호화로 통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리소스를 생성해 주었는데요. IAM 몇 파일과 KMS, SNS 주제, 그리고 남다 함수와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생성하고 설정해 주었습니다. 해당 코드를 작성을 하고 수행시키면 KMS와 클라우드 워치, 남다 함수, SNS 주제 등이 생성이 되었고요. 우선 현재는 지금 인계값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메시지가 슬랙으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추후에 스트레스를 주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경고가 발생하고 위험하다는 알림 메시지가 오게 됐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EC2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리소스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김예진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수연님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S 기반의 기독스 발표를 맡은 이시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입니다. 고객사는 GitHub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과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에러 페이지를 보이지 않고 변경사항을 빠른 템포로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CI/CD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솔루션 툴 아키텍트는 그래 EKS 기반의 GitOps를 제안합니다. 먼저 다른 DevOps 방식과 비교했을 때 GitOps의 장점은 개발자가 이미 Git 커맨드를 모두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에 관련된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버전이 Git 저장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을 배포했을 때 장애가 발생한다면 Git 리버트 명령어를 통해 손쉽게 롤백할 수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저장소로는 GitHub를 사용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이 들어있는 옵스 저장소와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코드 저장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CI로는 GitHub 액션즈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드 저장소의 메인 브랜치에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고 빌드와 테스트를 합니다. 그 후에 컨테이너 이미지에 태그를 달아서 ECR에 푸시해줍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는 각 버전을 제대로 식별하기 위해서 Git 커밋 아이디에 있는 해시 값을 가져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옵스 저장소에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옵스 저장소의 폴더 구조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그레스 파일만 보시겠습니다. 인그레스 파일인데요, 이제 보안 접속을 위한 ACM, 그리고 리스너 포트, 리다이렉션 정책, 그리고 익스터널 DNS에 적용할
도메인 주소 같은 것들이 미리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와 운영을 코드로 관리할 수 있고 새로운 운영 환경을 만들 수도 있으며 부분 소실이 됐을 경우 코드로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시험 영상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의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에 사용된 롤아웃을 삭제해 보았습니다. 셀프 기능이 켜져 있어서 RFCD가 선언되어 있는 상태가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다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에는 아르고 롤아웃을 사용하였습니다. 배포 방식으로는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는 새로운 버전을 동일한 환경에 미리 구축해놓고 로드 밸런서에서 라우팅을 전환하여 신속하게 신버전으로 다운타임 없이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자원이 2배로 필요해서 비용이 2배로 들지만 이제 개발과 프로덕션 환경 2개만 운영하더라도 라우팅을 전환하기 전에 신버전을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에러를 경험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소스 코드 저장소에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새로운 레플리카 셋과 파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버전은 잉그레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메인에 접속했을 때 두 버전의 웹페이지가 계속 보여집니다. 아이고 롤아웃에서 프로모트를 해주면 잉그레스에서 신버전의 웹페이지로 트래픽이 전환되어서 새로운 웹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RCD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인 고준성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 나은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고준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요구사항입니다. 고객은 AWS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고 쇼핑몰을 구축할 때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토타입을 구축해서 고객사와 함께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로고 수집 및 모니터링 도구가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걸 이제 추천을 부탁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솔루션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입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진행한 인프라와 CI/CD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파이썬, 플라스크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솔루션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션 클러스터링입니다. 사용자가 ALB를 통해서 저희 웹서버에 접근을 하고 로그인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이나 리다이렉트가 되었을 때 로그인 세션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엘라스틱 캐시포 레디스를 사용해서 세션 클러스터링을 구성하였습니다. 시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RDS와 연동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고 회원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진행을 하면 레디스 모니터링에서 세션 정보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다른 서버에 접속을 하면서도 로그인이 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로그아웃을 해야지만 이제 세션 정보가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정말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솔루션 하였고 웹피 확장자를 이용해서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되 사이즈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S3에 업로드하여 클라우드 프론트로 배포를 하였을 때 웹사이트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17KB의 이미지를 72KB로 최적화가 되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30% 정도가 최적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했을 때 원본과 저희가 최적화한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75ms에서 24ms로 빠르게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최적화된 이미지를 S3에 올려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솔루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수집 및 모니터링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고 프로그램은 로고가 남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로고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라스틱서치라는 도구를 채택을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고객 데이터 분석 엔진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검색 엔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라스틱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일라스틱 스택을 직접 구축을 하였고 각 파드들의 로고들을 수집할 수 있는 플런트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한 APM 서버를 설치해서 일라스틱 서치에서 수집하고 기반화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모니터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토타입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을 이제 보시면은 시간대별 트래픽과 트랜잭션 그리고 에러 로그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사에서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 하여 저희는 이제 대안으로 오픈서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프로덕션 레벨로 배포가 가능하고 그리고 확장이 가능하며 VPC 내에서 배포를 할 수 있고 IAM과 보안 그룹을 통해서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WS 서비스가 통합하는 부분인데 VPC 플로우 로고스나 클라우드트레일 로고스 그리고 인스턴스 로고들을 키네시스나 클라우드워치 로고스나 람다를 통해서 오픈서치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로 이제 VPC 플로우 로고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워치에서 로고를 생성한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 VPC에서 플로우 로고를 생성을 하면은 클라우드 로고 그룹에다가 로고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고 그룹에 들어가서 로고를 보시면은 이제 구독 필터가 있는데 구독 필터를 통해서 오픈서치로 이제 로고를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람다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로고가 전송이 되고 이제 대시보드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스택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 워치 로고스의 인덱스 패턴을 생성을 한 뒤에 오픈소스 대시보드의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이제 로고 수집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고준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현기 교육생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지 분석 및 텍스트 마이닝 인프라 구축 발표를 맡은 조현기입니다. 네, 저희 고객님은 브로커리는 매월 최대 3만 건의 상품 이미지 업로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협업이 수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절한 보안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요청을 해주셔서 이미지가 S3에 업로드가 되면 이미지에서 OCR 서비스로 텍스트를 추출하는 람다 함수로 가서 이미지 OCR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 텍스트로 텍스트 마이닝 람다로 가서 키워드를 넣고 그 키워드로 RDS에 저장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해 봤고요. 그리고 람다 함수에서 코드 커밋으로 협업을 하고 그리고 코드 빌드,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봤습니다. 네, S3에서 이벤트 알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는 람다, HQS, SNS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 람다를 사용했냐고 하시면 람다 함수에서는 S3에서 데이터 전송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월 3만 건 이미 3만 건을 기준으로 월 3.6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은 사용한 만큼만 내시면 되고 그리고 S3부터 RDS까지 퍼블릭 액세스 없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다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 OCR 작업 람다에서는 이벤트 알림을 SSL에서 이벤트 알림을 받을 때 이미지스 폴더 안에 JPG 파일, PNG 파일, 그리고 준성임의 웹P 파일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알림을 필터링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OCR을 하기 위해서 API를 사용했는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트랙과 레코그니션 서비스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거의 번역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GCP 비전 API를 사용했습니다. GCP 비전 API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거의 한글을 거의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블록, 문장, 단어, 글 순서대로 큰 박스부터 세부 박스까지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반응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 첫 1000건은 무료이고 이후 1000건 딱 1.5달러가 청구되는데 이는 동일한 서비스인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OCR 서비스보다 월 35,000건 이하일 때 더 저렴한 비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개발하기
한 달 사이에 월 환율이 한 100원이나 올라서 조금 비싸졌습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 마이닝 람다 함수입니다. 텍스트 마이닝 람다 함수에서는 RDS와 커널비 네트워크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VPC와 연결해야 되는데 왜 람다 함수를 왜 굳이 VPC에 연결해야 하냐면 람다 함수는 VPC에서 벗어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3의 데이터 전송 비용이 무료인 것이고요. 그리고 RDS에서는 VPC에 연결해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PC에 연결하는 순간 S3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S3에서 받아오는 람다, 그리고 RDS에 저장하는 람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이고요. 텍스트 이미지 분석이랑 텍스트 마이닝 인프라를 시연하기 위해 저희는 상품 영양 정보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여기서 알러지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왼쪽 영양 정보 이미지를 S3에 업로드하면 오른쪽에 클라우드가 제 로그가 생기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를 해보면 영양가 밀가루, 우유 이렇게 키워드를 잘 찾아내서 RDS에 잘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OCR 작업에서 최대 9,000mH가 걸렸고 이미지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최대 6,000mH가 걸려서 총 15,000mH를 월 3만건 기준으로 월 1달러가 안 되는 0.95달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입니다. 제가 크롤링한 이미지 97장을 한 번에 S3에 업로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미지를 기준으로 RDS에 검색을 해서, 셀렉트 명령어로 검색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업로드가 됐고 결과가 안 나오면 업로드가 안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하다가 S3에 업로드를 진행하다가 S3에 검색하는데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총 31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정보가 다 추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놓치셨을 텐데 마지막 이미지는 모든 알러지 키워드가 들어간 그런 모든 알러지가 들어가 있던 한 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를 추출해서 RDS에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람다 함수는 S3에서 zip 파일로 그리고 ECR에서 컨테이너 이미지 파일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S3에서 zip 파일로 배포할 때 최대 크기 제한이 250MB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ECR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의 생성이야 람다에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ECR 레포지토리에 보시면 오늘 날짜로 버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장 최신 버전은 레이테스트 태그를 달아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드 커밋에서 픽업을 하다가 푸시를 하게 되면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코드 빌드를 가고 코드 빌드에서 코드를 빌드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로 ECR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고 레이테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람다 함수에 배포하는 그런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시연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드 파이프라인을 테스트하기 위해 프린트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리고 테스트 파일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git 푸시를 하면 왼쪽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테스트 파일이 잘 생성됐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빌드에 진행 중에 됩니다. 그리고 빌드가 완료되면 람다 함수의 배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포가 진행되는 중이고 완료가 되면 이제 S3에 이미지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하고 클라우드 마치의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에 코드 파이프라인 테스트 문구가 잘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로콜리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키텍처 상에서 좀 하나 퀘스천이 있는 부분이 다트 인스턴스를 쓰셨는데 다트 인스턴스를 쓰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희가 지금 테스트 환경으로 가정을 하였고요. 리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트 인스턴스 같이 구성을 했는데 이제 서비스를 할 때는 나트 게이트웨이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트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지역이나 트래픽 양이 좀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테라폼 코드를 수정을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테라폼은 아까 소스 코드 관리는 레포지토리 깃허브로 쓰시는 건가요? 네. 테라폼은? 그러면 테라폼 어플라이는 비독스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 상황인가요? 지금은 테라폼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그냥 다 로컬로 다운받아가지고 어플라이 하는 식으로. 그거를 같이 통일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기도스로 구현을 하신 것 같은데 테라폼만 별도로 이렇게 하신 뭐 타당한 이유라든지.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도스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제 실제 인프라 구성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이제 테스트를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좀 누락된 게 보안적인 부분은 내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저희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을 이제 중심적으로 보여드렸고 저희가 그거 말고도 이제 코드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뭐 개발할 때도 뭐 따로 컴퓨터 파일도 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와프나 뭐 가이드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이제 사용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 언급을 안 한 게 지금 그것보다도 저희는 고객이 요구한 거에 대해 좀 더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업무 분장이나 뭐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션이랑 슬랙을 이용해서 협업을 진행하였고요. 노션을 통해서 각자 이제 기록을 하고 칸반보드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슬랙으로 소통을 하였고 이제 매일같이 일관행으로 작성을 해서 서로 오늘은 뭐 했고 앞으로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하면서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나눴습니다.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팀원 간에 뭐 협업하면서 팀원 간의 업무 분담을 나누면서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모두 카페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고 굉장히 예쁜 카페가 많아서 쉬는 시간에 불화가 있으면 카페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살짝 리프레시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세분화하면서 좀 더 방향성이 맞는 역할을 가져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미지 쪽은 담당하시고 그거는 인프라 담당하고 이거에 대한 분장은 잘 분배가 잘 되신 편인가요? 분명처럼 조금 업무 분담에 조금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분야를 맡아서 만약에 거기서 겹치면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좀 더 자신에 맞는 방향성으로 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 끼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원하는 방향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각자 이제 나눠 가져가기에는 그거는 이제 아키텍트로서는 맞지 않다 생각해서 서로 겹치더라도 좀 잘 협업할 수 있도록 부부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술적으로 질문하려는 걸 이제 앞서서 또 해주시기도 했고 혹은 이제 발표하시는 과정에 나와갖고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을 가져간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서비스에 대한 기술 스택을 선택했던 이유들에 대한 것들도 얘기해 주셔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들도 잘 보이기도 하고요. 다들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저희 브로콜리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브로콜리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